가우스는 정수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273번 같은 경우 자 로그 1부터 쭉 시작할 텐데 로그 1은 정수 부분이 얼마지? 채원아? 네? 로그 1은 정수 부분이 얼마지? 0. 그렇죠. 1이 되려면 로그 얼마까지 가야 돼? 로그 얼마가 1이야? 로그 얼마가 1이야? 10. 그래서 로그 9까지는 정수 부분이 0이에요. 그럼 로그 10부터서는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2가 되려면 로그 얼마야? 100. 그래서 로그 100 전까지, 로그 99까지는 무조건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로그 100부터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뭐 273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276번이 유형 8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표현만 가우스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죠. 잘 봐두시고요. 이제 활용 문제를 풀 텐데 연습해야 돼요. 이거 다 풀기도 힘들고요. 오, 몇 개야? 오예. 자, 일단 유형 11번은 쉬워요. 유형 11번은 지수에서의 활용과 똑같은 문제예요. 쉽다 어렵다를 모두 판단하는 거냐면 유형 11번, 12번은 쉬운 11번이 쉬운 문제고요. 가로 열고 따로 로그 값이 주어지는 문제들 있잖아.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내가 보여줄 한 두어 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너희들도 한두 문제를 연습하도록 하고 자 279번을 보여줄게요. 같이 보자. 자 279번 일단 지수에서 그리고 로그에서의 문장제 문제는 쉽습니다. 그 이유가 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식을 일단 그대로 가져올게. 2는 K 로그 C2 마이너스 로그 C1이래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세포의 바깥쪽 농도가 C1. 자, 바깥 농도입니다. 바깥 농도가 C1 그리고 C2는 내부의 농도겠네요. 그렇죠? 안쪽의 농도. 안쪽의 세포 농도를 C2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M을 세포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에너지. 자,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세포 안쪽의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2배일 때라고 했어. 이걸 그대로 식으로. 자, 세포 바깥쪽 농도 C1이 안쪽 농도의 2배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적었고요. M을 세포 안쪽부터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옮기는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 0.42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0.42. 이걸 주어진 이유는 뭘 구하기 위해서일까? 이거 주어지고 뭐 다 K값 모르잖아요. K값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집어넣고 풀어볼게요. 에너지가 0.42예요. K가 있고요. 자, 로그 C2. C2는 C1을 로그 C2 빼기 C1 대신에 2C2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빼기는 나누기입니다. C2 나누기 2C2예요. 그럼 결국 뭐가 남습니까? 로그 2분의 1 K는 0.42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주어지려고 로그 2값을 주어졌구나. 그럼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로그 주어진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로그 값을 주어졌잖아요. 지금 로그 2가 0.3이라고 얘는 쉬운 문제라고. 그럼 얘는 얼마나 됩니까? 로그 2가 0.3이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테니까 마이너스 0.3이 되겠죠. 그렇지? 알겠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0.3분의 1 이건 무슨 값이 나오지? 자, 하여튼간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만 주자. 한 개, 여기 3일은 3, 3, 42 K값이 주어져 버립니다. 마이너스 1.4라고. 자,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뭘? 어떤 세포의 안쪽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8배일 때라고 했어. 다시 씁니다. 안쪽 농도가 C2가
바깥쪽 농도의 8배. 잘못 구했군요. 바깥쪽 안쪽을 바꿨었어요. 말 좀 해라. 안쪽 농도는 C2였네요. 안쪽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C1이 바깥쪽이었어요. 맞죠? 오케이. 어쩐지 음수가 나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EC1, C1, 그래서 2입니다. 2. 그래서 K는 플러스 0.3도 남는 거니까 1.4가 되겠네요. 딱 됐어요. 자, 그래서 C2는 8C1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 구하라고 했어. 그대로 풀면 내 문제는 쉬운 문제네요. K에 C2 대신에 8C1을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로그 8이 나오겠죠? 나누는 거니까 이 K 곱하기 로그 8은 3로그 2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2가 0.3이라고 했어요. K는 1.4라고 했고 3 곱하기 0.4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쉬운 문제. 그냥 문제 풀 때 나오는 로그 값을 해결하기 위한 로그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유형 11번은 지수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스타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고요. 자, 이제 53쪽을 보시면 좋아. 288번을 보여드릴게요. 288번. 자, 집안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집안에 시험기를 넣어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집안의 유효 수직 응력을 모르겠다. 일단 공식부터 적어놓고 시작하자. 자, T는 마이너스 98에 플러스 66 로그 루트 S분의 R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적어두셔야 돼요. 유효 수직 응력. 유효 수직 응력을 S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항력 R을 저항력이라고 했고요. 그럼 T는 상대 밀도입니다. 상대 밀도를 D라고 했습니다. 자, A의 유효 집안 A하고 집안 B 이건 비교하는 문제고요. 이게 가장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두 가지 데이터를 줘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집안 A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집안 B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집안 A의 유효 수직 응력은 이라고 했어. 유효 수직 응력은 S인데요. A의 응력이기 때문에 SA라고 적어요. 이런 거. 자, 이것은 B의 유효 수직 응력이 1.44배이다. 1.44배이다. B의 수직 응력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항력. A에 들어가서 받는 저항력은, 즉, 저항력은 R이니까 RA는 뭐라고 했나요? B에 들어가면서 받는 저항력이 1.5배이다. 1.5RB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B의 상대 밀도가 65%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B의 상대 밀도가 65%입니다. 라고 했을 때 A의 상대 밀도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좋아. 식을 세워보자. 일단 A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DA라고 쓰겠죠.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에 자 루트 SA 대신에 얘를 쓰겠지. B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 B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4 SB가 되고요. 분해에 RA 대신에 1.5 RB 이걸 이용해서 DA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B 자료를 이용해서 A를 구해라. 근데 B 자료는 뭐야? B가 주어졌단 말이야. 65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루트 SB분의 R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알 수
루트 SB분의 RB는 넘어가서 계산하면 163이 되고요. 163을 66으로 나눠 주셔야 되고, 약분도 안 돼요. 진짜. 맞죠? 내가 맞게 계산한 게 맞니? 약분이 전혀 안 돼요. 11로 약분이 안 되나? 안 돼요. 11로도 약분이 안 되고요. 3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뭔 일이래? 하여튼간 이걸 구해놨어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럼 이 모습이 지금 모르잖아요. 이 모습을. 그래서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로그 복잡해. 루트 1.44는 1.2가 되겠죠. 1.2 루트 SB 분의 자 1.5 RP가 되고 약분까지 해버리면 3, 42, 3, 5, 15 그래서 로그 4분의 5 곱하기 루트 SB분의 RP이기 때문에 98 더하기 66 곱하기 로그 4분의 5 더하기로 분리가 됩니다. 곱하기가 더하기로 로그 루트 SP분의 귀찮은 문제다. RB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거 알잖아 이제. 이거 알죠.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로그 값이 주어졌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로그 2를 이번에도 0.3으로 계산하십시오라고 했거든. 이거를 계산을 해버리자. 자 로그 5 빼기 로그 4야. 로그 2 값이 주어졌어. 로그 5를 어떻게 바꾸지? 로그 2로? 1 빼기 로그 2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1 빼기 로그 2, 이 녀석은 2 로그 2가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3 로그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곱하기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0.3이라고 했으니까 0.9가 되겠네요. 더하기 이 녀석은 이게 66이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66이 있어요. 이거 없애라. 자, 귀찮죠? 이게 0.1. 그래서 6.6 더하기 16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소수점 안에 한 자리가 있군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어려운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로그 값이 주어져 버리면 그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수활용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 문제예요. 이것도 귀찮은 뿐이죠. 복잡하죠 문제가. 이거 포기하지만 참나. 이거 나오면 그대로 데이터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잠깐만 이번 숙제를 미리 딱 정해놓고 나서 진도를 나가십시다. 일요일날 숙제 많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 합동 프린트는 안 주세요. 합동 프린트? 네. 시너지 안 샀어? 합동 시너지요? 시너지를 사보죠. 일단 시너지 풀어요. 시너지로 풀어. 그리고 학교 프린트라든지 가지고 오고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지. 네, 경무수. 그러니까 조합. 경무수가 중복조합 전까지인가? 아니면 저기 2항 정리 전까지? 네, 2학년. 그니까 시너지 조합 1년 동안 볼 책이잖아. 그러니까 시너지를 구입해버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이제 기출 모의 기출 같은 것만 내가 줄게. 기출 문제들 따로 줄게. 그리고 시험들이 상당히 어려워. 범위가 작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줄 거야 언제든지. 근데 일단 시너지를 그렇게 제일 좋아. 동일합니다. 자, 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좀 잘 보고. 오케이. 자, 저 뒤에 55쪽을 보세요. 55쪽. 55쪽에 300번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요. 300번 문제. 보자.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쉬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어렵다고 안 하는 이유는 그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노가다기 때문에 그게 쉽다고 하는 거고요. 자, 약간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자, 마지막 300번은 약간 어려운 유형을 바라면서 자, 300번 보십시다. 어떤 화학물질 M의 양은 1시간 간격으로 40% 증가와 10%의 감소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1시간 동안에 40%가 증가하기 때문에 1.4가 곱해지는 겁니다. 증가하면 다시 1시간 뒤에는 감소합니다. 얼마나 감소한다고 했냐면 10%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0.9를 곱하는 거예요. 40%가 증가하고 10% 감소하고 다시 40% 증가하고 다시 10%가 감소하고 증가 감소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M의 양이 원래 10이었대요. 자, M의 양이 원래 10이었대요. 그렇다면 24시간 후에는 얼마가 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1시간 뒤에는 1.4가 한 번 곱해지고 2시간 뒤에는 여기다가 0.9가 한 번 곱해지고 3시간 뒤에는 여기다가 1.4가 한 번 더 곱해지고 4시간 뒤에는 여기다가 0.9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걸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두 쌍씩 있으니까 24시간 후에는 12번씩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문제 자체는 쉽거든요. 1.4에 12번 곱해진 것과 0.9에 12번 곱해진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일단 문제 자체는 쉬웠어. 근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느냐? 로그 값들이 주어져요. 로그 1.26과 로그 1.16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라. 1.26과 1004 그리고 로그 1.6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0.2048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하셔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로그 값을 이용해서 이거 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말이야. 자, 이거 값 주어졌어. 난 이거 값을 알고 싶어. 얘가 주어졌어. 뭘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로그 값이 왜 주어졌겠어? 이걸 바로 못 구하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서 구해봐라 이겁니다. 로그를 취해봐라. 로그 값 주어졌으니까 로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로그는요 굉장히 큰 숫자라든지 굉장히 작은 숫자를 다루기 편리하게 나타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자, 1024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 숫자를 10으로 줄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가 편해. 굉장히 큰 숫자를 짧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안에 0.00000 뭐 20번짜리 있어. 근데 로그 취해버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20이 되잖아. 간단하게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장점이 있거든. 굉장히 뭐 복잡해 숫자 자체가. 근데 로그 값이 주어졌으니까 로그를 취해볼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알겠지? 이 밑에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분리됩니다. 분리. 로그 10은 1이고요. 10이 로그 1.4가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1.2 로그 0.9가 되겠죠. 1점이에요. 12. 자, 그런데 이게 분리를 시켜봤어요. 1.4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어요. 0.9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이거 구할 수 없는 거네?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제곱과 12제곱이 하나니까 하나를 모았다고 쳐보자. 두 개 곱해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9, 4, 36, 9일은 9가 됩니다. 9가 되면 12가 되거든요. 12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1은 로그 10은 따로 1이라고 분리시키는데 이 12를 로그 1.4 곱하기 0.9에 12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자 12를 밖으로 꺼내주시고 로그 126이 아니고 1.26이 되는구나.
1.16 로그 1.16은 0.1004라고 해서 1004 0.1004 1 플러스 얘가 0.1004가 되고 10이 곱해야 돼요. 귀찮지만 하십시다. 8 0 0 2 1004 12048 1.2048이 되는 거예요. 결국 2.2048이 되는데, 자, 2.2048이 되는데 뭐라? 이런 답이 없어요. 로그를 취한 거구나. 로그를 취했더니 2.2048이 나와. 근데 바로 여기에 또 2048이 주어지는 거야. 로그 1.6이 0.2048이야. 근데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2 플러스 0.2048이니까 2 플러스 0.2048 대신에 로그 1.6을 집어넣겠지. 그럼 얘는 100이니까 로그 100이니까 곱해져가지고 로그 160이 되는 거예요. 잘 봐.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자, 이 값이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 값이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그를 재봤어. 그랬더니 결국 얘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로그 160이 나온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져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160, 근사치로 160이라는 숫자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제 자체는 쉽고 이 값을 구하는데 로그를 취해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 굉장히 높습니다. 나올 확률이. 이런 비슷한 스타일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쉬운 거로 가십시오. 98번 문제를 풀어봐요. 98번. 다른 학교는 뭐 따로 또 수학 나가고 있는 거 없지? 다른 학교들은 하나만 뭐 수학은 하나만 보죠? 리에만 빼고. 네? 수학 뭐 하나만 보지 수학은? 네.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휴지 많이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불만이가 아니잖아요. 많이 내리라고. 근데 일주일에 200문제씩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200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150문제는 150문제 좀 많지 않아? 근데 토요일에 할 수 토요일에 있어요. 니도 문제가 왜냐면 학원이 없잖아요. 님 조용히 해야 돼. 솔직히. 150문제 약간 무리가 될 것 같아. 야 근데 나는 150 문제를 풀고 확통도 풀어. 아니. 솔직히 난 우리 교재 야 우리 10시 하고 있던 나는
무리는 솔직히 아니야. 그렇게 냈으니까 한 번 낼 때 70대 중이라고 했잖아. 세 번 수업할 때. 근데 150은 솔직히 약간 애들이 아직 그런 적응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힘들 것 같고 150은 좀 힘들고 120문제 정도? 그럼 저 그때 8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1등급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70문제? 이거 잠깐만. 고민 좀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험범위가 빨리 너희들이 나와야 돼. 만약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나간다고 하면 많이 내리는 건 맞고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나가요 라고 하면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지. 살짝 그래 시험범위가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풀어놔야지 수학은 뒤로 갈수록 풀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지금 초기가 수학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때야. 풀어봤어요? 민재 풀었어? 어려워? 풀었어? 풀었어? 왜 안 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문제 안 풀다가 무는 거였어? 야 같이 보자. 같이 보자고. 자 계속 숙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298번 하라 했잖아. 그치? 298번 보시면 매출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어가지고 30년 만에 2배가 된대요. 매출 A라고 생각하십시다. 계속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R을 곱해요. 30년을 늘었어요. 그럼 R이 몇 번 곱해졌을까? 30번 곱해졌을까? 의외로 10을 세우기는 쉽습니다. R이 30번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매출이 2배가 늘었대요.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 매출을 A라고 잡았으니까 2A가 된다는 얘기야. 식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너희 뭘 풀면 되냐면 R의 30제곱이 2예요. 이거 푸는 문제예요. 이걸 만족하는 R값 구하는 문제라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들었어? 로그 1.03과 로그 이런 문제가 딱 내신에 나오기 좋습니다. 난이도도 괜찮고요. 자, 문제 자체는 안 어려운데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딱 좋아요. 내신에 나오기. 자, 로그 값을 주어졌고 R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로그를 취하겠죠. 로그를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로그를 양변에 취해 주시면 로그 R의 30제곱 밖으로 내보내십시다. 30은 로그 2가 돼요. 그렇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답은 아니에요. 로그 R은 얼마가 되냐면 로그 R은 얼마니? 30 넘어가고 내가 0.3이라고 했으니까 0.5이 되니? 맞니? 아니요. 0.01이 되니? 네. 얘가 0.3, 그렇네. 0.01이 되네. 끝났네. 0.01에 대해서 로그 값이 주어져 버렸잖아. 로그 1.03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노력을 해봐요. 문제 풀려고까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R 구하고 싶으니까 R은 1.03 이렇게. 알겠어. 이런 연습해야 돼. 나온다. 문제가 하나 나온다. 꼭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용 논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용 논리 끝나고 이제 지수 함수로 들어가겠죠. 함수 그래프 부분은 너희들 잘 하더라. 잘해요.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그래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y는 a의 x 제곱을 가장 기본식으로 하고 있고요.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감소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됩니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인데 무조건 로그함수는 0,1을 지나가요. 기본적인 그래프는 무조건 0,1을 지나가고 절대로 y가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양수값만 가지게 돼요. 양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x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0에 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을 가지게 된다. 오케이, 이게 점근선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작아버리면 0과 1 사이면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조건 점근선의 위치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고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의 위치를 바꾸지 않지만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바꾸기 때문에 뒤에 어떤 숫자가 더해졌느냐 이것부터 체크해서 점근선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어느 사분면을 지나니까 안 지납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Y절편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Y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성질이 있는데요. 그 성질이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합이 f의 x 플러스 y가 곱으로, 합이 곱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fx라고 한다면 x 자리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로 찢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아 지수 함수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게 성립한다면 당연히 빼기는 뭐가 돼버릴까? 빼기는 나누기가 되겠죠. 나누기. 뭐 이런 성질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직접 집어넣어 보십시오. fx를 a의 x제곱에다가 써놓고 x에다 집어넣어 보면 바로 판단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또 이런 것도 성립하겠죠. x의 n제곱은 f의 x의 nx겠구나. nx는 이런 것도 성립하겠죠. 왜? 자, nx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얘는 a의 x제곱에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겠다라는 얘기야. 직접 집어넣고 판단해보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1번에 나와있죠. 1번에. 그치? 지수함수의 성질, 합이 곱으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역수가 됩니까? 이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역수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니까. 자, 디귿번 fx하고 루트 f의 2x 모르겠으면 직접 집어넣어봐요. fx는 a의 x제곱인데 f의 루트 2x라고 했나요? f의 루트 2x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이거는 루트 a의 2x제곱이잖아. 맞잖아. 루트 제곱이니까 없어져가지고 ax제곱과 똑같아지겠다가 맞잖아. 직접 집어넣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가끔씩 시험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디귿 4번도 당연히 맞겠죠. 2분의 x제곱은 x는 2분의 1제곱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루트가 씌워진 게 맞아요. 직접 집어넣고 확인을 해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21번이 바로 그겁니다. 21번 합이 곱으로 찢어져요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너희는 그거 풀 때 바로 gx는 a의 x제곱이라고 써놓고 나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 딱 보고 지수함수나 너희들이 판단해야 돼요. 합이 곱으로 바뀌면 지수함수구나. 그래서 gx는 a의 x제곱이다 써놓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어렵지 않은 문제들. 유형 2번은 단순 문제죠. 단순히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327번을 풀어보세요. 33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 알겠지? 336번까지만 갈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앞에 거 질문을 계속 받아줄게요. 시간 남으면 뒤에 숙제를 더 해도 되고. 알겠지? 336번까지. 좀 힘들겠지만 해봐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됩니다. 처음에. 안 가면 이거 하나만 시험 전까지 풀게 돼요. 가슴이 아파요. 장수세시가 이거. 거의잖아. 거의 이제 거의 고3 같다. 고3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고1 때는 고2라고 생각하고 고2 때는 고3이라고 생각하고 고3일 때는 재수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카이 주요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재수생들이 들어갈 확률이 80%예요. 재학생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그냥 지금 고3이고 내년은 재수를 한다 해서 스카이 가는 거예요. 죽도록 죽도록. 수학을 하면 할수록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늘어.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 천천히 하면 할수록 있는 거예요. 330 아니죠. 내가 공부했죠? 327번 풀었어요. 어? 10? 3년 오늘 며칠입니까? 12. 왜 저번 수업 때는 21일이라고 적어놨지?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요. 수학은 학원을 밀어주면 안 됩니다. 특히 문장제 같은 문제가 아까 쫙 있었잖아. 한 모아 있었잖아. 근데 문장제 문제가 풀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나눠서 보세요. 하루에 한 나는 문장제 문제 3개씩 풀어야지. 나눠서 보세요. 그게 덜 지루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잠깐 좀 보시고. 일단 1등 그거 넘어가요. 시간 되면 풀어봐.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풀었어? 알겠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식에다가.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문제 연습하고 쉬도록 하십시다. 지수함수 문제 한번 풀어드리죠. 뭘 풀어주면 니들이 안 좋아라 라고 할까? 터프 문제를 하나 풀어주고 너희들이 터프 문제를 또 하나를 풀어보자. 335번을 가십시다. 자, 그래프 공부는 차라리 쉽습니다. 그래프만 읽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래프식이 완전하게 주어진 문제들은 더 쉬워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4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b하고 y는 b 그리고 y는 a하고 y는 a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 넓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 a B, C. 자, 뭐가 넓이가 16이 됐어요? 삼각형 A, B, C 넓이가 16일 때 삼각형 A, C, D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그냥 보세요.
자, 여기가 1이고 이거 한 번씩 안 주어진 문제 있는데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이게요.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 ABC 넓이가 16이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시겠지요. 이거 구하기 위해서 X좌표 필요하고 X좌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A가 되고 싶대요. 이게 A가 되고 싶대요. 로그 2의 A가 되겠죠. 그렇지? 여기 이 녀석이 A가 되고 싶대요. 로그 4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가 주어졌으니까 ABC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A 빼기 로그 4의 A가 되시겠고요. 높이는 B 빼기 A입니다. B 빼기 A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거 간단하게 나타내 볼까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으로 올라가게 돼요. 맞지? 자, 는 2분의 1의 로그 2에 나누는 거니까 빼기죠. 빼기 1 빼기 2분의 1인데 앞으로 나와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것이 16이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 로그 2의 A에 B 빼기 저는 다른 거예요. B 빼기 A가 64가 되겠다.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왠지 이제 눈치채지 않았나요? 어차피 또 이제 이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높이는 B 빼기 A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렇죠? 난 뭐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좌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로그 B의 2가 되겠죠. 얘가 B가 되고 2의 B, 2의 B가 되겠죠. 얘가 B가 되고 싶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로그 마찬가지로 Y가 B가 되고 싶으니까 4의 B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 삼각형 A 여기를 뭐라고 하는데 D라고 했니? ACD AC 넓이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자 로그 2의 B에서 로그 4의 B를 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 2분의 1 똑같이 적용됩니다. 2가 4로 2로 2는 그대로고 A가 B로 바뀐 것 뿐이죠. 이거 두 개 뺀 게 이거 두 개 뺀 거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A가 B로 바뀐 것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고 곱하기 B 빼기 A 이런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보가 하나가 더 주어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2x제곱 B 빼기 A B 빼기 A 정보가 하나 더 주어져야 되는데 안 나오자고 이걸로 주어졌네?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6이더라고.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6이래요. B 빼기 A가 16이랍니다. 그럼 됐어요. B 대신에 A 플러스 16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로그 2에 A 플러스 16 곱하기 B 빼기 A가 되고 그냥 구해야 되겠네. 거기에 B 대신에 나는 이거 그대로 통째로 이 모습을 사용하려고 했거든. B 마이너스 A가 16 들어가죠. 그러니까 B는 A 플러스 16. 아니 그럼 곱하는 값인데 16 그것도 너무 있어요. 16.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통째로 사용이 안 되네. 그냥 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B 빼기 A가 16이에요. 16이니까 로그 2의 A가 얼마? 4. 그쵸? 그래서 A는 16, B는 32. 이걸 직접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 통째로 쓰려고 했거든. 근데 통째로 사용이 안 돼.
어렵진 않는 문제야. 그치? 그냥 넓이만한 식으로 그대로 적어버리면 답이 나왔어요. 일단 쉬었다가 한 문제 연습하고 개별적으로 계속 봐줄 거예요. 꺼주세요.